스톤 H. 자주 쓰는 피보나치 수열의 비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실예로 보자면 이런 거죠. 이거는 가끔 보여드리는 달러 인덱스에서 나온 첫 번째 1파동과 2파동 갔을 때 제가 피보나치 수열 대리 그려본 건데요. 여기는 78.6%로 되어 있는데 숫자가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들고 왔습니다. 보시게 되면 자주 쓰이는 피보나치 수열들은 알아두시면 되게 편해요. 23.6, 38.2, 50%, 61.8, 78.6입니다. 피보나치 수열을 통해서 알고 계셔야 될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50%라는 숫자는 사실 엘리어트가 처음에 확인했을 때 나오지 않았던 숫자예요.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엘리어트 이론이 30년대 이론이다 보니 거의 100년 가까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930년대 이후에 많은 금융 상품들도 그리고 금융 기법들이 발전되면서 이런 피보나치 수열들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거나 경향성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 역시도 지금 나와 있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 같으면 96년, 97년쯤에 선물 시장과 파생상품 시장들이 처음 생기게 돼요. 그러면서 시장의 변동폭이 그리고 시장이 움직이는 되돌림의 비율이 이런 수치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는 기본적으로 사용하지만 첫 번째 엘리어트가 해당 이론을 만들었을 때 나오지 않은 숫자들도 지금은 나와 있다. 그리고 이 숫자들은 어디까지나 참고용 숫자일 뿐이다. 반드시 되돌림에 일치하는 숫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1파 상승 이후에 2파 하락이 정확하게 78.6까지 나오지 않았죠. 78.6이라는 숫자가 정확한 절대 수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처에까지 올 수 있다 혹은 그 근처에 다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피보나치 수열 중에서도 이러한 되돌림의 수치가 각 파동 안에서도 어떤 비율을 가진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1파에서 2파 이 높이입니다. 1파에서 2파까지의 이 높이가 1파에서 3파까지의 이 높이까지 녹색으로 보이는 것에 어떤 특정 비율을 보이는 경향이 있더라. 다른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건 이렇고요. 이런 비율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파동사에도 어떤 특정 비율들을 보이더라. 제가 자주 보는 혹은 제가 숫자상으로 봤을 때 자주 나오는 숫자들은 1.382와 2.618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여기 나오는 비율들이 각 파동별로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공부를 좀 하시면서 숫자들을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공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특징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이론이 정확한 규칙성을 따르기도 하지만 많은 예외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디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조정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 보여드린 주황색으로 표시된 이런 부분들이 많은 예외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상승 5파 이후에 하락 3파가 되는 건 기본 규칙이지만 그 안에서도 상승 1파 그리고 5파, 하락 1파와 3파 그러니까 A파와 C파 사이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변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변형의 예시를 이제 보게 되면은 3파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3파가 이런 식으로 N자 모양으로 처음과 끝점이 같아지는 플랫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플랫 구조가 될 수도 있고요. 하락 형태가 아주 길게 나와서 N자 모양이긴 하지만 길게 내려오는 N자 형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비록 조정 파동이지만 이런 식으로 5파 형태를 그리는 상승 형태 또는 5파 형태를 그리면서 하락하는 형태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려놓은 이런 형태들은 일부 예시일 뿐이고 다양한 형태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어트 이론에서도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조합돼서 나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연장이라는 것인데요.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상승 5파 안에서 이런 상승 5파 안에서 충격 파동일 때 특정 파동 135파 안에서 5파 프랙탈 구조이기 때문에 135파가 충격 파동이겠죠. 이 충격 파동 안에서 강한 심리로 인해 가지고 더 연장 일반 파동보다 훨씬 더 긴 파동이 나올 수 있다. 즉 3파 안에서도 연장이 될 수도 있고요. 1파 또는 5파에서도 연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5파라는 게 상대적 방향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A파나 C파에서도 당연히 연장 파동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간단한 게 여기에서 나오는 N자 구조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고 또는 이렇게 길게 나올 수 있는데 이 파동이 5파이거나 이 파동이 5파이라면 당연히 길게 나올 수 있겠죠. 한 번이 아니라 두 번도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더 깊게 공부해야 될 거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클래스를 따로 만들어서 충분히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와 같이 수박 겉핥기식이 아니라 좀 더 집중적으로 정확한 내용들을 알아야지만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제 앞서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생각해보니 더 중요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2파는 1파의 시작점을 훼손할 수 없다. 즉 1파의 시작점으로 2파가 절대 내려올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되돌림을 많이 하더라도 첫 점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이것은 파동이 형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파는 1파의 고점을 훼손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즉 3파까지 올라간 파동이 4파가 조정이 돼서 1파의 고점까지 내려온다면 이것 역시 파동이 형성되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 규칙인 3파는 절대 가장 짧은 파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1파, 3파, 5파가 모두 충격 파동으로서 당연히 연장이 될 수 있는데요. 연장이 되더라도 이 3파가 가장 짧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파동 중에서 가장 짧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3파는 가장 길거나 혹은 두 번째로 긴 파동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들이 제가 시황 분석을 드릴 때 항상 사용하는 엘리어트 파동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엘리어트 파동에 대한 내용은 책들을 보면서 상당한 공부가 좀 필요한 내용이에요. 제가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본 것이기 때문에 기회가 될 때 저희가 클래스를 만들어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사례 위주로 하나씩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일스톤 H였습니다. 감사합니다.